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등으로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아의 차세대 전기차 공장이 화성에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생산이 가능한 다목적 맞춤 차량, PBV 생산 시설인데요. 경기도와 화성시는 2조 2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특수목적 기반 차량 PV5입니다. 특정 산업과 고객의 요구에 맞춘 차량을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개념, 이른바 PBV 차량으로 그 첫 번째 전기차 모델입니다. 넓은 실내와 화물 적재 공간을 갖춘 플랫폼을 적용해 교통약자 차량이나 물류, 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생산 방식은 기존 전기차와 차별화되는데 기아는 세계 첫 PBV 전용 공장인 이보 플랜트를 화성시에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아는 경기도와 화성 특례시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해외 선진 사례를 뛰어넘는 교통약자 공공 이동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PBV 전용 공장 신설 과정에 관련 인허가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국가 공모 사업과 신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교통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함께 개발합니다. 휠체어용 차량과 경기도형 수요응답 교통체계인 똑버스를 PBV 차량에 접목시켜 도와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화성에서도 그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640대 정도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똑버스만 해도 3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를 통해서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경기도에서 차질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여러 가지 통상 압력 속에서 우리 국내 투자 유치를 한 것은 경기도나 화성시로서도 아주 기쁜 일이고요. 또 기아자동차도 큰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투자를 위시해서 우리 국내의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우리 국내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2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경기도와 화성시는 PBV 전용 공장 신설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김동연 지사가 최근 강조하고 있는 기후경제 전략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경기도민이 자동 가입되는 기후보험.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합니다. 온열, 한랭 질환과 감염병 진단비, 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인 기후 취약계층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 지원 사항에 입원비와 교통비, 구급차 이송 서비스,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도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보험사 지정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후위성 개발 발사 프로젝트도 본격화합니다.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에 착수합니다. 기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기후위성 사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정책 고도화,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수많은 IT 기업들, 빅데이터, 디스플레이 모든 산업들이 앞으로 이 위성과
관련되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공공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인 기후펀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국공유지에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희풍입니다. 용인이 반도체 도시로 성장해가면서 인구가 150만 명까지 늘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반도체 관련 주요 개발 지역에서만 2만 7천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용인 지역에 예정된 아파트 공급 물량이 6만 세대가 넘습니다. 김효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국가산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보다 빠르게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거주 여건에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산업단지 조성을 완수하고 또 산업단지뿐만 아니고 인근에 이곳 근로자들이 잘 머무를 수 있는 주거단지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이동읍 일대 228만 제곱미터엔 16,000여 세대 규모의 공공주택단지가 들어섭니다.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치고 올해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 용인에선 공공개발로 4만 1,000여 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그 가운데 반도체 관련 사업으로만 2만 7천여 세대가 공급될 전망입니다. 원산면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엔 1,800여 세대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기흥과 수지구를 아우르는 플랫폼시티엔 1,105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LH가 진행하는 용인 지역 3개 지구에선 민간 임대주택 13,000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먼저 5,400여 세대가 계획된 용인 언남지구가 올해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4,700여 세대의 중앙공원 지구는 올해 보상 절차를 거쳐 내년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갑니다. 3,800세대의 용인 포곡지구는 내년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공공개발 외에 민간 공동주택도 16,000여 세대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도시개발 사업지구로는 역북 2지구에서 900여 세대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고 송전, 역북, 남사 아곡을 비롯해 모두 5곳에서 공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지구는 양지와 풍덕천, 마북 등 11곳에서 적게는 200여 세대에서 수천 세대까지 개발이 이어지며 중단기 물량 공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간과 공공개발 등 용인 내 공동주택 계획을 합치면 6만 세대에 달합니다. 용인시는 앞으로 지역 인구가 150만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며 지역 정주 여건 등을 담은 2040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이 한 차례 해제됐던 안양 구동 능곡지구가 다시 한번 재개발에 도전합니다. 이번엔 1988년 준공한 우성아파트가 가세하면서 한층 더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인 만큼 안양도시공사와 안양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양 구동의 능곡지구입니다. 지난 2010년 주택 재개발 지구로 지정됐지만 주민 34.6%의 반대로 2017년 사업이 해제됐습니다. 그 사이 건물 노후도는 물론 주거 환경은 더 나빠졌고 재개발을 반대했던 주민들도 이젠 찬성 쪽으로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능곡지구 주민들은 다시 한번 재개발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여러 분을 모시고 와서 동의서를 많이 내고 가신 분이었어요. 훨씬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취소되면서 삶의 질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걸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능곡지구뿐만 아니라 바로 옆 우성아파트도 공공재개발 사업에 가세했습니다. 평촌 신도시 입주 시점인 1991년보다 3년 전에 준공한 우성아파트는 449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안양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능곡지구와 함께 올해 초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 아파트 자체, 능곡지구나 너무 노후도가 심해갖고 모든 상황에 불편이 많아요. 자체 회장들하고 모여서 한번 좀 공공개발로 해서 좀 아파트 좀 깨끗이 해보자, 이 지역을.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그 준비위원들하고 조사를 해서 공공개발도 메리트가 괜찮다 해서 공공개발을 신청하게 됐어요.
능곡 우성 공공재개발 신청 면적은 신안 초중학교 앞 우성 아파트부터 능곡지구까지 4만 5천여 제곱미터입니다. 주민들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며 안양시와 도시공사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 열망과 같은 그 소원을 안양시에서 좀 확실하게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는 안양도시공사. 주민들의 열망이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한때 삼성도시로 불리며 활기를 띠었던 평택시가 지금은 상권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불황의 여파로 인해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빈 상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률이 6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현장을 최혜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 상가들. 화려한 간판 대신 임대 문구만 가득합니다. 1년 전만 해도 활기가 넘쳤던 곳이지만 지금은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형 빌딩들은 세입자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고 1층 상가조차 문을 닫은 곳이 많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공사가 일부 중단되면서 수만 명의 건설 인력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빠져나갔고 상권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높은 것도 있고요.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가게를 내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수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넘기고 나가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엄청 지금 많으시죠. 제 장사가 원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고덕 신도시의 중심 상권인 고덕 로데오 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붙은 임대문의 간판들이 이곳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신도시의 핵심 상권으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공실률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저 뒤나 옆에 막 다 보면 비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고덕 신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평택역 근처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도 치솟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평택역 일대 집합상가 공실률은 11%로 경기도 내 5위를 기록했습니다. 삼성 자체에서 인원을 축소시킨 것도 있고 워낙 인원이 이제 현장 인원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집은 많이 지어놓은 상태에서 현장 인원들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공실률이 많아진 상태예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고덕 신도시의 상가 공급은 계속될 예정이어서 공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경기 회복과 삼성전자 공사 재개 그리고 인구 유입 등이 이루어져야 상권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최혜재입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 없이 운영하는 무인 점포가 크게 늘었는데요. 화재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 상황에 대응이 쉽지 않은 곳이지만 현행법상 이렇다 할 예방 규정도 없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상점가 지하에 있는 한 라면 가게. 직원 없이 운영되는 무인 점포입니다. 기계 위에 그릇을 올리자 금세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조리시설이 설치된 만큼 언제든 불이 날 위험에 노출된 공간. 소화기 한 대가 있지만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같은 별도의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무인 점포는 현재 다중 이용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또 소방점검을 받을 의무도 없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식용유 같은 거를 사용하는 무인 점포의 경우에는 인화성 물질로 인해서 화재가 확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키즈 카페나 그 무인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 전력이 차단되었을 때 이제 대피가 어려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행안부와 소방청, 경찰청 등은 무인 점포 안전 점검표를 만들었습니다. 점주들에게 자발적인 점검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재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경고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지능형 CCTV 설치를 저희가 권고드리고 있고요. 무인점포별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점주분들이 자율적 안전관리 하실 수 있도록 2023년 기준 도내 등록된 무인점포는 2,000여 개. 해마다 늘고 있는 무인점포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의왕의 유일한 4년제 대학인 한국교통대 의왕 캠퍼스의 교명이 충북대로 바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통대가 충북대와 통합되면서 충북대로 이름을 변경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본래 철도대학으로 출범했던 역사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학생은 물론 의왕 지역사회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시내 유일한 4년제 대학이자 철도 인재 양성을 위해 철도대학 단일학과로 운영되는 한국교통대학교 의왕 캠퍼스. 개강 첫날부터 학생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서명운동에 학생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북대가 한국교통대와 통합을 추진하면서 교통대 의왕 캠퍼스 교명이 충북대로 바뀐다고 알려지자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대학의 역사와 전통이 교명과 함께 사라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의왕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의왕시 철도 특구에 위치한 철도 특성화 캠퍼스인데 충북대학교라는 이름을 쓸 경우에는 이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의회도 교통대의 교명 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충북대라는 통합 교명은 철도 특구 의왕시의 지역 정체성 상실을 초래할 거란 이유 때문입니다. 2015년부터 이제 의왕 철도 축제를 개최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이제 규모로 이제 축제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제 철도의 어떤 본고장으로서 긴 역사를 지켜오던 우리 의왕시의 지역성이 좀 무너지고 교명 변경이라는 어떤 이질감이 우리 의왕 시민들에게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반대. 의왕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두 대학 간 통합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부터 교통대 충북대 통합을 반대해온 의왕시는 철도대학의 후신인 교통대가 철도라는 고유의 정체성과 역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왕시는 한국교통대학교와 학생들,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북대는 지난 2023년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선정되면서 한국교통대학교 3개 캠퍼스와 통합을 추진해왔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시흥 백오 서울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임병택 시흥시장이 올해 착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임 시장은 서울대병원 측이 요구하고 있는 공사비 분담금은 시의회와 협력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백오 서울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올해 착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임 시장은 BTV 특집 대담에서 지난해 말 현대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인 계약을 마무리 지었고 지금 또 주민 설명회도 시작했고요. 또 시의회 설명회도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반드시 착공하리라고 믿고요.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측의 공사비 10% 분담 요구에 대해서는 의료 대란에 따른 대학병원 등의 재정 적자로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대형 국립병원이 시흥에 들어서는 만큼 시민들이 최상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의정 대란, 의정 사태 때문에 우리가 시비 지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만 그 이상의 성과를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학교 측이 우리 시흥 시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과 연계해 의료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포부도 내비쳤습니다.
서울대병원 설립으로 수도권 서남부의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시흥이 첨단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우리 시흥에서 바이오 산업을 통해서 또 미래 경제를 책임져라라는 저는 그런 책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내 우리 서울대병원 착공과 더불어서 이제 앵커 기업들, 핵심 기업들이 하나 둘씩 시흥에 자리 잡기 시작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백옷 서울대병원은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내 800병상 규모의 진료와 연구를 융합한 종합병원으로 건립됩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8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평택에 본사를 둔 완성차 업체 KG 모빌리티가 국내 최초의 전기 픽업을 출시했습니다. 쌍용차 사태 이후 힘겨운 시간을 보낸 만큼 전기차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될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높습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승용차와 트럭의 경계를 허문 디자인. 색상은 물론 데크 활용도를 높인 다양한 모델이 눈길을 끕니다. KG 모빌리티가 출시한 국내 최초의 전기 픽업 무쏘 EV. 무쏘 EV는 KGM의 픽업 통합 브랜드 무쏘의 첫 번째 모델입니다. 1회 충전으로 최대 400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 친환경차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경제성, 차세대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전기 픽업이지만 경쟁사의 내연 픽업 수준 가격이며 안전한 LF 배터리를 장착하였고 안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BMS 탑재하였습니다. K사 가솔린 픽업과 비교하면 소상공인 기준 5년 10만 킬로미터 운행 시 차값과 연료비 등 1,400만 원이 저렴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곽재선 KGM 회장은 과거에 어려운 시절은 있고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모빌리티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로는 다시는 그 어려운 과거를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KGM은 반드시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KGM이 될 거로 약속드리고. 쌍용 자동차 사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평택. KG 모빌리티로 거듭난 지 3년 차가 되는 가운데 침체된 지역 경제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에 참여 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경기 베이비부머 인턴십은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이 경력 전환이나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 경험과 전문성을 살린 컨설턴트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수요와 경력, 기업 수요에 따라 기업 근무형과 컨설팅형으로 구분하고 올해 50억 원의 도비를 투입해 중장년층 1,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